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힌 이후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 반대 단체는 총력 투쟁을 선포했고 도의회 내부에선 여야 정치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를 줄이는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한 병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 적당히 넘어가자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3 당시 학살돼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7곳에서 3년 만에 유해 발굴이 재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더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원 지사와 정부를 비난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제2공항 정상 추진 방침에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의 여론은 무시한 채 수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언급한 건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금의 혼란과 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의 책임을 지는 정치인, 정치 집단이라면 도민 결정을 거역하는 원희룡 씨의 정치적 옹호자가 될 것인지 도민 결정의 수호자가 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상도민회의는 원지사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중앙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이끌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갈등이 또 유발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 그 도민 결정에 따르라고 하는 그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야 되고. 반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제2공항 여론조사에 제주자치도와 합의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의장이 단독 합의를 해놓고 도의회 전체 의견인 양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라는 제주도의회 전체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제2기관인 의회를 대표하여 합의한 것은 권한 없는 의장이 권한 받기 일에 관여한 초법적, 초월적, 월권적 행위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제2공항 찬반 갈등이 결국 재점화됐지만 이젠 제주자치도와 정부, 정치권 어느 누구나 중재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아졌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그동안 찬반 갈등이 심한 주요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제2공항 여론조사처럼 도지사가 여론조사를 했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해 미리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제주 사회를 갈등의 경랑으로 몰아넣은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지난 2007년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민 전체 여론조사에선 해군기지 찬성이 54.3%, 반대가 38.2%로 나왔고 세 개 후보지 가운데 찬성 의견이 가장 높은 곳이 대천동이라며 강정을 후보지로 발표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결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정마을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강정을 포함한 대천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요.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한 협의가 난항에 빠졌던 지난 1월, 제주자치도는 전체 도민 여론조사와 별도로 성산읍 여론조사를 줄기차게 요구에 반영시켰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가 다소 많았던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나 직접 피해를 입는 해당 지역 마을의 내용은 빼놓고
성산읍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내용만 언급했습니다. 성산 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64.9%,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65.6%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저지하겠다며 이른바 송악산 선언을 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언행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했던 말을 지켜야만 그게 도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는 거겠죠.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원하는 내용만 취사 선택해서 정책을 결정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원희룡 지사를 향하고 제주 사회는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현 공항 확장 가능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제2공항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국토부에 상세히 전달했는데 최종 결정을 제주도지사에게 떠넘기는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공항 조기 개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과 지원을 기울인 바 없고 반대단체들의 대안 아닌 억지 논리에 의견 조정을 해오라고 시간을 끌고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주도지사의 이 공항 추진 방침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제2공항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2019년 당정협의에 따라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전체 도민 반대 의견이 높은데도 제주도와 국토부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의 우려가 깊은 것 같다며 사전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에선 각종 행사 보조 인력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아르바이트생을 거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손님도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행사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주말이나 원래 평일날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썼었는데 현재는 지금 거의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직원들끼리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면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알바가 잘 안 잡히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고등학생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12.5%인 690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65.8%로 절반 이상이 주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94.5%였고 최저임금 미수령 비율은 5.5%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17%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임금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구에 한정해서 각 학교마다 한 분씩 배정을 해가지고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임금 부당 지급 또는 막말과 감시, 차별과 비교, 과도한 업무량 등의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를 받고도 참는다는 학생도 53.3%나 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동선이 공개된 리치 PC방 방문자인 604번 확진자의 지인이 오늘 오후 605번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6번, 5번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두통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1도 이동 소재 리치 PC방과 관련해서도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격리 중인 확진자는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이나 상견례 등 예외의 경우 8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유흥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19 병상이 감축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530여 개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병상을 90여 개 감축한 440여 개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의 경우 56개가 감축된 72개 병상, 서귀포의료원은 39개가 줄어든 67개 병상으로 조정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제주엔 400병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병상 가동률이 평균 6.2%로 낮지만 일반 환자들의 입원 지연 문제가 계속돼 병상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 휴폐업자는 이달 말까지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버팀목 자금 접수와 심사가 지연되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접수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까지 4만 7천여 건이 접수됐고 89%가량이 지급됐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한 병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가해자 편을 드는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또 상처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 적당히 넘어가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19년 동안 근무한 병원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A씨. 상사인 모 과장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A씨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선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가해자와 직장 생활을 하려면 가해자 입장에서 이해해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또 더한 일들도 벌어진다면서 같은 직장, 같은 제주 사람이니 적당히 넘어가라는 취지의 말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장을 만나 가해자 분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또 다른 상처였다고 전합니다. 같이 갈 거면은 생각하면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제일 가슴이 아팠죠. 19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정년 퇴임 못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퇴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 측은 가해자인 과장에겐 감봉 징계를 내렸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이제 직장 문화라는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로 그 직장 내에서도 많은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0대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와 학대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것인 아닌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선 5명의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앞서 입건됐고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7시쯤 부산에서 제주로 입도하던 여객선에 탑승하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실종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일 새벽 5시 반쯤 A씨가 실종된 장면이 선내 CCTV에 찍혔고 해경은 실종자 표류 지점으로 추정되는 해역에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B씨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확장되고 중산간까지 농경지가 개발되면서 도내 상수도 취수원의 상당수가 오염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대책은 있으나 마나한 게 대부분입니다. 하와이의 취수원 관리 정책을 통해 제주의 보완점을 살펴봤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 화산섬인 하와이 역시 생활용 수의 90%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 터널을 뚫어 물을 취수하는 이른바 터널 수원도 3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중요 취수원 주변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고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만든 상수원 평가와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상수원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취수원 보호구역 설정과 각종 오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20여 년 전 하와이에선 상수원 상태는 물론 오염 취약성에 대한 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수자원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호 대책이 매년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It is important to make sure all of the agencies that are responsible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or quality or supply or distribution or protection are talking to each other. We minimize the risk. 하지만 제주의 취수원 관리 체계는 하와이에 비해 한참 뒤처집니다. 제주는 지난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만에 도시와 농경지 면적이 2배씩 늘었습니다. 70년대 조성된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원들이 개발 여파로 이미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질 모니터링, 또 주변 현황, 또 주변 오염원에 대한 그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조사에 근거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깨끗한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제주에서도 지난 2015년 상수원 수질 관리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토지 이용 상황과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선언적이고 손쉬운 단기 대책만으로 취수원 관리가 지속될 경우 강정 정수장 유충 사태 같은 사고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4.3 당시 학살돼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7곳에 3년 만에 유해 발굴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된 표선면 가시리와 색달동, 노형동 등 7곳에 대해 유해 발굴을 추진합니다. 또 신원 확인 유전자 감식을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지정병원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유가족 체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4.3 유해 발굴로 모두 40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지만 아직 270여 구의 유해는 신원이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연계한 평화 인권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여순 11구와 제주 4.3 평화 인권 교육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 달 1일 제주 4.3에 맞춰 여순 11구 유족 대표와 여수 지역 학생과 교사 등이 제주를 방문해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공항의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국제공인을 받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제주공항이 국제공항협회 ACI가 인증한 보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보건 인증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공항 이용객과 종사자 보호, 이용 프로세스 등 10개 분야 120여 개 항목 방역 조치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ACI는 세계 1,900여 개 공항 운영 주체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제주 올레와 한라산 둘레길이 걷기 여행의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만 15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 올레가 24.9%로 가장 높은 방문 비율을 기록했고 한라산 둘레길이 8.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걷기 여행 동반자 수는 전년도 4.57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줄었고 가족 단위 비율이 늘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의 가금 산물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전남 나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금 산물 반입 금지 지역은 기존 경기도와 강원, 충북과 경남 지역에 이어 전남까지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충북 충주 가금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아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